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무의미하며 가장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이 전쟁은 4년 동안 지속되었고 약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이나 미국 남북 전쟁이 아닌 전 세계를 미쳐버리게 만든 제1차 세계대전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대학살은 고작 한 발의 총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라예보의 거리에서 발사된 단 한 발의 권총탄이 어떻게 전 세계를 피의 늪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광기 어린 미스터리를 해부할 것입니다. 1914년의 유럽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벨 에포크, 즉 아름다운 시대라고 부릅니다. 전기는 들어왔고 기차는 달렸으며 사람들은 오페라를 즐겼고 기술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드레스와 코수염 아래 유럽은 지뢰밭이었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오만함과 불안함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이 거대한 제국들은 모두 서로를 믿지 못했고 그 불신을 숨기기 위해 비밀동맹이라는 끈으로 자신들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구 한 명만 옆으로 넘어져도 사슬로 연결된 모두가 끌려 들어가게 설계된 치명적인 도미노 게임이었죠. 독일은 급성장하는 군사력과 산업력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신경을 긁었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발칸 반도라는 화약고를 두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발칸 반도,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복잡한 민족들이 섞인 이 지역은 항상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 지역의 슬라브 민족을 통제하고 싶어 했지만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독립과 통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지만 사람들은 설마했습니다. 설마 문명화된 유럽이 스스로를 파괴하겠느냐고. 그리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습니다. 마치 휴가처럼 진행된 이 방문은 역대급으로 허술하게 경비되었습니다. 이때 세르비아 민족주의 조직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이 허술함을 노렸습니다. 프린치프는 처음엔 폭탄을 던졌습니다. 황태자는 그 폭발을 피했죠. 어쩌면 여기서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황태자는 너무나 태평했습니다. 그는 예정된 스케줄을 잠시 미룬 뒤 부상당한 경호원을 문병하겠다며 병원으로 향합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그 병원으로 가는 길, 황태자의 운전기사는 길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길가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암살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였습니다. 프린치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권총을 꺼내 단 2발을 발사했고 황태자 부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고작 20세의 청년이 쏜 2발의 총알이 역사의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세르비아가 이 암살을 조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말도 안 되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르비아의 동맹인 러시아가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적대국이자 오스트리아의 든든한 동맹인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곧이어 프랑스에도 선전포고를 합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의 거리에는 환호하는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영웅적인 모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부와 군 지도자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모든 것을 단기간에 끝낼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슈클리펜 계획입니다. 독일은 동쪽의 거대한 러시아가 총동원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과해 프랑스를 6주 안에 무너뜨리고 서부 전선을 정리한 뒤 재빨리 동부로 군대를 이동시켜 러시아와 싸운다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력했고 프랑스는 파리를 사수하기 위해 마른 강에서 필사적인 방어를 펼쳤습니다. 독일군이 파리 근처까지 진격했을 때 프랑스군은 파리 택시 600대를 징발하여 병력을 긴급 수송하는 기상천외한 작전까지 펼쳤습니다. 이 순간 슈클리펜 계획은 완전히 좌초되었습니다. 독일은 후퇴했고 전선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것은
6주 만에 끝날 예정이었던 기동전이 4년간 이어질 참호전으로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장은 움직이지 않는 사륙의 현장, 지옥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얼굴은 기관총이 만들어낸 참호였습니다. 양측 군대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땅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참호는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은 진흙, 쥐, 그리고 죽은 자들의 썩는 냄새로 가득 찬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참호전의 본질은 부조리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쪽 지휘관이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병사들은 돌격을 외치며 참호위, 즉 오버 더 톱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철조망, 그리고 독일군이 숨겨놓은 기관총의 불벼락입니다. 기관총 한정은 분당 수백 발의 총알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몇 분 만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고깃덩어리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죽었지만 전선은 단 10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략가들은 여전히 기마대 돌격 같은 19세기 전술을 고집했지만 전장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가스가 발명되었고 인간의 폐를 녹여버리는 염소가스는 전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독가스도 치명적이었지만 바람 방향에 따라 아군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죠. 새로운 병기가 등장합니다. 탱크. 탱크는 참호를 돌파할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지만 초기 탱크는 너무 느리고 고장이 잦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기관총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베르댕 전투나 솜 전투와 같은 대규모 대학살은 전술적인 가치 없이 단지 상대방의 피를 더 많이 흘리게 하기 위한 무의미한 소모전이었습니다. 장군들은 그들의 실수를 수백만 명의 희생으로 덮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국가와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옆에 있는 전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서부 전선이 피해 늪에 빠져 있는 동안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력은 열악했고 계속되는 패배는 결국 내부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지며 차르 정권이 무너졌고 볼셰비키 정권은 독일과의 굴욕적인 평화 조약에 서명하며 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독일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동부 전선의 병력을 모두 서부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 서쪽에서 독일에게 최악의 소식이 도착합니다. 바로 미국의 참전입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본가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엄청난 전쟁 물자와 돈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연합국이 패배한다면 미국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죠. 독일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영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을 잠수함으로 격침시키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민간인도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이 멕시코를 충동질하여 미국을 공격하려 했던 진머만 전보가 공개되자 미국은 참전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참전은 단순한 병력 추가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제한의 자본과 산업 생산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신선한 병력의 투입을 의미했습니다. 러시아가 이탈하고 미국이 곧 도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독일은 절박해졌습니다. 1918년 독일은 봄 공세라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들은 총력을 다해 서부 전선을 돌파하려 했습니다. 초반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착되었던 참호 전선이 뚫리면서 독일군은 다시 한번 파리 근교까지 진격했습니다. 전 유럽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군 병력이 물밀듯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독일군은 모든 자원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보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결국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독일의 패색은 짙어졌습니다. 내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 황제가 퇴위했고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 휴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4년간의 대학살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평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9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맺어진 조약은 승전국들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군비를 해체해야 했으며 모든 식민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국민에게 엄청난 굴욕감을 안겨주었고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차 세계대전이 유럽의 구질서를 완전히 파괴했다는 점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4개의 거대 제국이 이 전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르사유 조약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음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의 휴전 협정이었습니다. 독일의 굴욕, 이탈리아의 불만,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극단적인 이념들, 이 모든 것이 불과 20여 년 후 더욱 크고 잔혹한 불꽃을 터뜨릴 씨앗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오만함, 맹목적인 동맹, 그리고 기술 발전에 발맞추지 못한 낡은 지휘부의 결합이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참호 속에 2천만 명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역사의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